미세먼지, 어디까지 알고 있니? 생활 속 미세먼지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나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받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그에 따른 관리나 대응법도 함께 달라질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때의 행동 요령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생활 속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백이남 단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때 일반인과 민감군으로 구분을 해서 행동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은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린이, 어르신, 천식과 같은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 환자 등은 일반인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에 더 민감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민감군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행동 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반인과 민감군의 행동 요령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반인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피하고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감군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이어도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하고 나쁨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피하고 특히 천식 환자는 실외 활동 시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매우 나쁨인 경우에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고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마스크가 생활 속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마스크는 추위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방한용 마스크, 의료기관에서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마스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호흡 시 공기 중 미세먼지를 걸러주기 위해 만든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 성능에 따라 현재 KF80, KF94, KF99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단장님께서 KF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KF가 코리아 필터의 약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중에는 매우 다양한 마스크가 시판되고 있으므로 인증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얼굴에 잘 밀착되도록 착용해야 미세먼지가 차단되므로 마스크 착용법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아볼까요? 마스크의 공정심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V를 만든 손가락으로 코의 양옆을 눌러 고정심을 고정시킵니다. 호흡을 한 후 후하고 불어 틈새로 호흡이 새어나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네, 단장님, 그럼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일 때 써야 하나요? 네,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KF 수치가 높을수록 차단 성능이 우수하지만 호흡하기 더 힘들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등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호흡기, 심장질환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네, 호흡기 질환자,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착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호흡기 질환자는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미세먼지는 주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침투하므로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COPD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 부득이하게 애출할 때에는 치료 약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천식 질환자도 특히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천식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미세먼지는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을 떨어뜨리고
천식 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어 심한 경우에는 천식 발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어린이 천식 환자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 보건실에 증상 완화제를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단장님, 그렇다면 이번에는 심혈관 질환자 같은 경우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은 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병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단장님, 환기는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외부의 깨끗한 공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꼭 실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실내 환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실내보다 외부 공기가 더 오염되어 있으므로 환기를 시키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득이 환기를 시킬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실시하고 가급적 어린이, 어르신, 환자 등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집에서 조리를 할 경우에도 다양한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발생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조리 시에는 환기를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네, 집에서 조리할 경우 레인지 후드를 반드시 작동시켜야 합니다. 네. 그런데 실내가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므로 주방에 인접한 창문을 열어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조리 시 발생된 오염물질을 보다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발생되므로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더라도 레인지 후드와 창문을 열어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기청정기 또한 필수품이 되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면 실내 공간의 공기가 에어필터를 거쳐 순환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집니다. 실내 공간이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야 공기청정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빠르게 낮아집니다. 만약 창문이 열려 있으면 지속적으로 외부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작동시켜도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빨리 낮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 사용 시에는 실내 공간을 외부와 차단시킨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또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 주민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미세먼지는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주민 소득이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1인당 에너지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주택, 사무실, 공공시설,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 주민들이 노력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크게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발전과 산업 부문은 기업과 정부를 중심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수송과 생활 부문은 일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선박 및 건설기계,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 소각 등은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정부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불법 소각은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미세먼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불법 소각은 절대 하지 않기로 해요. 또한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어르신, 환자 등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와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시민 활동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개개인이 미세먼지 배출과 노출을 줄이는 습관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백위남 단장님과 함께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때의 행동 요령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생활 속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세먼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행동 요령을 잘 준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